안녕하세요. 꿀단지 PD입니다. 스마트폰을 고를 때 애플, 삼성, 샤오미, 구글 등 제조사를 선택하는 것만큼 어떤 형태를 사용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2019년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폴더블 폰이 이제는 완성에 가까워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파이형, 플립, 폴드 세 가지 형태 중에 무엇을 살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고민 해결을 위한 스마트폰 형태별 선택 가이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국내 판매 제품 중 세 가지 형태를 모두 가지고 있는 갤럭시 폰을 기준으로 최신 모델인 갤럭시 S24 울트라, Z 플립 5, Z 폴드 5를 비교합니다. 단순하게 물리적인 스펙을 쭉 열거하듯이 비교하는 게 아니라 실사용간에 체감할 수 있는 사용성 위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할 부분은 디자인입니다. 개인 취향 영역이라서 무엇이 더 좋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플립이 더 예쁘다고 평가하는데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Z 플립 5는 접었을 때 한 손에 들어오는 아담한 형태이기도 하고 폰쿨을 했을 때 가장 다양한 매력을 발산하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특히 Z 플립 5는 커버 디스플레이가 커지면서 케이스만 잘 골라도 만족도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반대로 Z 폴드 5는 묵직한 모습으로 디자인적인 장점이 있는 제품은 아니고 S20 폴드라는 후면 카메라의 물방울 디자인 덕분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편입니다. 예쁜 스마트폰을 찾아서 Z 플립 5를 살펴보다가 기본적인 성능이나 카메라 성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민하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쭉 보고 나면 본인의 사용 환경에서 Z 플립 5를 사도 될지 안 될지 후회 없이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파이형 NS 시리즈는 전반기에 나오고 플립과 폴드의 G 시리즈는 후반기에 나와서 S20 폴드에 탑재된 AP가 스냅드래곤 8 젠 3로 더 최신입니다. Z 플립 5와 Z 폴드 5는 스냅드래곤 8 젠 2로 상대적으로 처지긴 하지만 최고 성능의 격차는 후반기로 가게 되면 Z 플립 6와 Z 폴드 6가 나오니까 해소가 됩니다. 비교 시기에 따라서 파이형과 플립, 폴드 사이에 최고 성능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실사용간의 더 중요한 성능 유지 안정성과 발열 위주로 정리합니다. 4K 렌더링 성능을 테스트하는 3D마크 와일드라이브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보면 3종의 스마트폰 중 Z 폴드 5의 성능 유지 안정성이 가장 좋고 S20 폴드라가 조금 처지고 Z 플립 5는 확 차이나게 낮은 편입니다. S20 폴드라가 출시 초기에는 성능 유지 안정성이 70%를 넘었었는데 다수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후에 다소 낮아졌습니다. 레이트레이싱 성능을 체크하는 3D마크 솔라베이스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이어서 보면 Z 폴드 5의 성능 유지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좋은 것이 인상적입니다. S20 폴드는 여기서도 출시 초기 대비 안정성이 낮아진 것이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Z 플립 5의 성능 유지 안정성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S20 폴드라 대비 매우 협소한 절반의 공간 안에서 발열을 처리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스로틀링을 심하게 걸기 때문입니다. 대신 발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솔라베이스 스트레스 테스트 간의 최고 온도가 전면 41도대, 후면 40도대로 3종 중에는 가장 양호합니다. 반면에 Z 폴드 5는 성능 유지 안정성은 3종 중에 가장 좋지만 최고 온도가 전면 43도대, 후면 45도대로 발열이 가장 높습니다. 최고 성능 스로틀 발열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3종의 스마트폰 모두 상향 평준화되어서 대다수의 사용자들이 만족하며 사용할 수 있는 기본 성능은 갖추고 있습니다. Z 플립 5의 성능 유지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프리미엄 폰이라고 할 수 있는 최소한은 넘기 때문에 성능에 대한 걱정으로 선택지에서 지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고사양을 요구하는 게임을 즐기는 분들에게 Z 플립 5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Z 플립 5도 그래픽 옵션을 타협해서 게임을 하면 되지만 화려한 그래픽 효과와 영화를 보는 듯한 인게임 영상을 보는 것도 게임을 즐기는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게임 마니아들에게는 S20 폴드나 Z 폴드 5가 조금 더 좋습니다. 다음 이야기할 요소는 겉으로 보기에도 차이가 많이 나고 사용성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는 디스플레이입니다. 평범한 S20 폴드라를 기준으로 잡으면 Z 플립 5와 Z 폴드 5는 접은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커버 디스플레이가 있다는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폴더블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는 펼쳐야지만 가치가 극대화되는 형태였다면 이제는 접은 상태에서도 많은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두 가지 사용 옵션이 있다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Z 플립 5와 Z 폴드 5가 커버 디스플레이가 추구하는 목적이 다릅니다. Z 플립 5는 펼친 횟수를 최소화해서 접은 상태로 사용하는 빈도가 훨씬 높더라도 충분한 가치를 가집니다. 펼쳤을 때 메인 디스플레이가 파이형과 비슷한 사용성을 가지고 있는데 접어서 아담한 크기로도 사용이 가능하니까 접을 이유가 충분한 거죠. 전화 및 문자 송수신, 시간과 날씨 확인, 알람, 헬스, 음악 재생 등 커버 디스플레이를 할 수 있는 일이 은근히 많습니다. 하지만 Z 폴드 5는 파이형처럼 사용할 수 있는 커버 디스플레이가 펼치는 횟수를 줄이기 위한 용도는 맞지만 커버 디스플레이가 메인처럼 사용된다고 훨씬 높다면
펼쳐서 대화면을 사용하는 이점을 살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S24 울트라와 같은 B형 스마트폰이 더 좋은 거죠. 실제로 제 주변에서 폴더를 선택해서 커버 디스플레이 위주로 사용하다가 불편해서 다시 B형으로 넘어가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Z 폴드5의 7.6인치 대화면이 가지는 장점은 무엇일까요? 화면이 커서 멀티태스킹이 가장 먼저 떠오르곤 하는데 2019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기변을 하면서 Z 폴드5까지 사용하고 있는 입장에서 굳이 멀티태스킹을 하지 않더라도 화면이 크다는 것은 한 번에 더 많은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기도 하고 조금 더 쾌적한 사용성을 보장합니다. 유튜브를 볼 때도 영상 비율과 화면 비율의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만 랩톱박스가 생기더라도 B형보다 영상이 더 크고 댓글을 손쉽게 읽으면서 영상을 보는 등 영상 시청 시에도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작업을 동시에 해보면 스마트폰으로 멀티태스킹이 제법 쾌적하게 되는구나 싶어서 마음에 듭니다. 카톡을 하면서 유튜브를 보거나 필요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 검색을 하면서 찾은 내용을 바로바로 정리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더해서 화면 아래쪽에는 태스크바가 대화면을 조금 더 잘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 지정해둔 앱 바로가기와 최근 사용한 앱이 나오니까 앱 전환이나 멀티태스킹 시 앱을 바로 끌어와서 실행하는 게 편합니다. 폴드가 처음 나왔을 때는 7인치대 화면을 잘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환경이 부족했다면 이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완성형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구린 휴대성을 감수할 수 있는 거죠. 3종의 스마트폰 모두 다이내믹 아몰레드 2X를 탑재한 메인 디스플레이 기본적인 성능은 충분히 훌륭합니다. 물리적으로 해상도나 최대 밝기가 더 좋은 S24 울트라가 가장 좋긴 하지만 영상을 시청하고 웹서핑을 하는 등 일반적인 사용간의 3종 모두 훌륭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용자가 체감할 만한 차이라면 검은색으로 가득 찬 영상이 재생되고 있을 때 스마트폰 위에서 움직여보면 반사방지 코팅이 되어 있는 S24 울트라만 거의 비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뭔가 비치는 것이 싫은 분들에게는 S24 울트라의 반사방지 코팅이 매력적인 장점입니다. 사용해보기 전에 디스플레이에서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Z 플립5와 Z 폴드5의 주름 문제입니다. 폴더블 스마트폰이 처음 나온 순간부터 지금까지도 이슈가 되는 부분인데 처음 사용할 때는 조금은 신경이 쓰입니다. 정면에서 보면 괜찮지만 측면에서 보게 되면 표시가 나고 화면을 터치할 때 촉감으로도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대다수가 의외로 빠르게 적응해서 신경 쓰지 않게 되는 게 주름 문제입니다. 일정 시간 이상 사용을 해봐야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너무 삼성 편 뜨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진심 120%를 담아서 플립이든 폴드든 구매를 막는 요소에서 주름 문제를 제외해도 괜찮습니다. 다음 살펴볼 내용은 카메라입니다. 처음 폴더블 스마트폰이 나온 순간부터 지금까지 S 시리즈와 G 시리즈 사이에 확실하게 등급을 계속 나누고 있는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물리적인 스펙에서나 실제 성능에서나 S24 울트라의 카메라가 가장 좋고 Z 폴드5는 중간, Z 플립5는 상대적으로 가장 처집니다. 절대적으로는 Z 플립5의 카메라도 추억을 기록하고 SNS에 업로드하는 등 비교적 기본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무난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인 광각 촬영한 사진을 동시에 보면 언뜻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S24 울트라가 가장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화소수인 S24 울트라 2억 화소, Z 폴드5 5천만 화소로 촬영해서 자세히 보면 1200만 화소인 Z 플립5와의 격차가 더 느껴집니다. 야간 모드를 이용해서 촬영한 사진을 봐도 S24 울트라가 가장 좋고 Z 폴드5, Z 플립5 순으로 품질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망원 촬영 시에는 그 격차가 더 또렷한데 Z 플립5가 망원 렌즈를 하나도 탑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3배줌 촬영 사진을 보면 S24 울트라가 가장 좋고 역시나 3배줌 망원 렌즈가 있는 Z 폴드5가 그 다음 디지털 줌 촬영을 하는 Z 플립5는 많이 떨어집니다. 이어서 5배줌 촬영 사진은 5배줌 망원 렌즈가 있는 S24 울트라가 표시나게 좋고 Z 폴드5와 Z 플립5는 디지털 줌인게 표시가 나는데 그 중에서 Z 폴드5가 그나마 낫습니다. Z 폴드5와 Z 플립5가 카메라 사용 시 상대적인 우위를 차지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프리스탑 인지를 이용한 장노출 촬영입니다. 별도의 장비 없이 밤에 자유롭게 세워두고 프로모드로 장노출 촬영이 가능하고 영상 촬영 시에도 별도 거치대 없이 혼자 촬영하기 편합니다. 써보면 은근히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Z 플립5는 접은 상태에서 커버 디스플레이를 이용해서 후면 카메라로 셀피 촬영이 가능하고 Z 폴드5는 펼친 상태에서 후면 카메라로 커버 디스플레이를 이용해서 셀피 촬영이 가능합니다. 플립이나 폴드가 셀피 촬영에서는 우위를 가집니다. 정리하면 스마트폰 카메라를 많이 사용해서 최우선 가치라면 고민 없이 S24 울트라를 선택하면 됩니다. 특히 망원 촬영을 많이 경험했고 자주 사용한다면 더욱 S24 울트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망원을 사용하지 않고 셀피 촬영 위주라면 Z 폴리 5나 Z 폴드 5를 선택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이 많이 무거워져서 전반적으로 휴대성이 떨어졌지만 Z 폴리 5의 좋은 휴대성은 확실한 장점입니다. 253g이라는 무게와 한 손에 잡았을 때 묵직한 느낌이 있는 Z 폴드 5의 휴대성은 가장 좋지 않고 S24 울트라도 232g으로 상당히 무거운 편입니다. Z 폴리 5는 187g으로 무게가 상대적으로 많이 가벼운 것도 있지만 접었을 때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형태 덕분에 좋은 휴대성이 극대화됩니다. 작은 가방에 넣어 다니기도 좋고 스트랩을 연결해서 들고 다닐 때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성만 보고 구매하는 분들이 있을 정도예요. Z 폴드 5와 S24 울트라는 다른 장점이 구린 휴대성을 커버할 수 있는지가 선택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Z 폴드 5의 무게는 적응하는 요소라기보다는 대화면을 위해서 포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S24 울트라의 무게는 카메라에 대한 가치를 높게 생각하는 분들이 그냥 묻어두고 가더라고요. 바이용 스마트폰을 원하는데 카메라보다는 무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S24 울트라가 아니라 S24 플러스를 선택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폴더블 스마트폰에 풀리지 않는 숙제인 내구성입니다. Z 플립 5와 Z 폴드 5는 접고 펼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바이용의 S24 울트라가 내구성에서 상대적인 우위를 가집니다. 방수방지 등급도 S24 울트라는 IP68인데 Z 플립 5와 Z 폴드 5는 IPX8로 방수 등급은 있지만 방진 등급은 없습니다. 그리고 접히는 부분의 파손 문제가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Z 플립 5와 Z 폴드 5 모두 완전히 위험에서 벗어났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발생률이 낮긴 하지만 이런 작은 위험 요소일지라도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사용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굳이 선택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런 부분을 신경 쓰지 않고 선택을 한다면 사용자 잘못이 아닌데 파손이 되었을 때 무상 AS를 받기 위해서 힌지까지 보호하는 풀커버 케이스를 사용하는 것을 권합니다. 외관에 흠집 등의 흔적이 있으면 무상 AS를 받기가 힘들거든요. 저는 Z 폴드 3를 사용할 때 접히는 부분 디스플레이 파손으로 무상 AS를 받은 적이 있는데 풀커버 케이스를 쭉 사용해서 외관이 깨끗한 덕분이었습니다. 오디오는 이어폰이나 헤드폰 연결 사용 시에는 연결된 제품의 영향이 크니까 스피커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3종 모두 준수합니다. 과거의 플립은 구린 스피커 때문에 욕을 좀 많이 먹었었는데 Z 플립 5의 스피커는 괜찮습니다. 굳이 줄을 세어보면 S24 울트라와 Z 폴드 5가 비슷한 가운데 Z 플립 5가 살짝 처지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우열을 가릴 만한 차이는 아닙니다. 배터리는 Z 플립 3와 Z 폴드 3가 구린 사용 시간으로 욕을 좀 많이 먹은 이후에 Z 플립 5와 Z 폴드 5는 사용 시간이 꽤나 많이 개선되어서 그럭저럭 쓸만한 사용 시간을 보장합니다. 사용 시간 면에서 S24 울트라가 장점이라고 할 만큼 가장 길고 Z 폴드 5, Z 플립 5 툰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표가 메인 디스플레이를 사용 시의 사용 시간이니까 접은 상태에서 커버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는 빈도가 높다면 꽤나 오랜 시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Z 플립 5와 Z 폴드 5 모두 배터리 사용 시간에 대한 불만은 딱히 생기지 않습니다. 충전 시에는 S24 울트라가 45W까지 지원하고 Z 플립 5와 Z 폴드 5는 25W까지 지원해서 S24 울트라가 우위에 있습니다. 그 밖에 지금까지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선택을 위해 참고해야 하는 내용들을 짧게 정리합니다. 갤럭시 노트가 S 시리즈로 통합된 이후 울트라 모델에 내장된 S펜은 언제나 장점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요소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스마트폰 입력 도구가 하나 더 있는 것이고 메모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등 스마트폰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Z 폴드 5 데스크펜을 사용할 수 있지만 외장형이라는 한계가 있고 부피를 최소화한 케이스가 나오긴 했지만 바닥에 놓으면 흔들리는 등 사용 간에 불편한 점이 존재합니다. 펜 자체가 없는 다른 스마트폰보다는 하나의 옵션이 더 있는 것이니까 장점이 되지만 S펜이 정말 필요하다면 S24 울트라가 더 적합합니다. 잠금 해제를 위한 메인 보안 방식은 3종 모두 지문인식인데 S24 울트라는 온스크린 지문인식이고 Z 플립 5와 Z 폴드 5는 측면 버튼 지문인식입니다. 뭐가 더 좋은지는 취향 차이인데 저는 스마트폰을 가볍게 쥐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버튼 지문인식이 조금 더 좋더라고요. 다음 프리스탑 인지를 이용해서 Z 플립 5와 Z 폴드 5는 원하는 각도를 만들 수 있는데 앞에서 이야기한 장노출 촬영 시 사용하는 것 이외에 유튜브 영상을 볼 때 쓸만합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영상 보는 분들에게 찰떡 같은 기능이죠. 기타 지원 요소로 S24 울트라와 Z 폴드 5는 UWB를 지원하고 삼성 덱스를 사용할 수 있지만 Z 플립 5는 둘 다 지원하지 않습니다. 파이용 스마트폰인 갤럭시 S24 울트라와 폴더블 스마트폰인 갤럭시 Z 플립 5와 Z 폴드 5를 사용성 위주로 비교를 했습니다. 비교한 내용을 알기 쉽게 하나의 표로 점수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객관적이고 정확한 내용을 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본인이 우선시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어떤 사용 환경을 가지고 있는지 고민해보고 제가 알려드린 내용에 대입해서 만족스러운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보면서 나는 다르게 생각하는데 라고 느꼈다면 댓글로 의견을 적극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S24 울트라, Z 플립 5, Z 폴드 5에 대한 본인만의 사용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도 공유해 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